자, 이제 협력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협력교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같은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의 수업을 이끌 때 대표적으로 5가지, 이제 6가지에 해당하는 유형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호교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팀티칭이라고 하는 것. 근데 팀티칭이 오히려 더 많이 익숙하지요. 두 교사가 모든 학생, 그럼 모든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 학생이 20명이라고 했을 때 20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일반 교사, 특수교사가 동등한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는 동안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시범 보여주면 누군가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또 개념을 설명했다는 사람도 역할을 또 바꾸어서 시범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시범, 개념, 역할 이런 걸 바꿔가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 티칭이라고 하는 기출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이거예요. 서로 역할을 바꾸고 개념을 설명해주고 또 시범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요, 서로의 역할이 분리가 아니라 공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할 공유 혹은 역할 놀이, 시범, 모델링, 이런 것들이 가장 팀티칭을 문제 풀 때 나오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전체 학생을 위해서 서로 역할을 공유한다라고 해요. 그럼 장점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같은 내용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책임을 진 거니까 역할 공유라고 하는 거가 장점 되겠죠? 역할과 교수 내용을 돕는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업적인 걸 하든 사회성을 하든 시범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모델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은 이건 뭐 해석은 이중적인 거예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뭐 교사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이 주어지는 것에서는 결국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이미지만 구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장점은 더 많은데 딱 2가지만 놓은 이유는 기출을 보시면 이 2가지가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암기는 이 2가지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팀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념 설명하고 시범 보여주고 또 다시 역할을 바꿔서 시범 보여주고 개념, 그러다 보면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담에만 딱 머무는 순간이 많지 풍부하게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거죠. 서로 모델링, 시범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 놀이가 교사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인데요. 이거를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자, 이거는 해설 자료, 심화 자료인데요. 심화 자료 보시면 4쪽에 있어요. 4쪽에. 팀 티칭이라고 해서, 자, 이야기 나누기 활동 시 일반 교사 또는 특수교사가 방법을 설명을 해요. 그럼 옆에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줘요.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요, 옆에 이제 만약에 특수교사가 방법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일반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거는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사 또는 특수교사가 방법, 개념을 설명해주면 둘 중에 한 분은 또 뭐 한다? 시범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팀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범, 역할놀이, 개념, 이게 앞으로 계속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로 나올 것이라고 했고, 장점은 서로 이건 역할을 공유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할 공유, 모델링 이라고 하는 거, 학업과 사회성에 우리 아이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장점. 단점은 이런 시범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을 바꿔 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 기술이 필요한 거,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 등으로 단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요. 스테이션 교수는 수업 내용에 따라서 3개 이상,
그런데 우리는 꼭 3개 이상이 아니고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교사 주도 또는 독립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스테이션을 준비한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일반 교사, 하나는 특수교사, 하나는 아이들끼리, 이런 식으로 집단이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학생은 수업 내용에 따라 집단이나 모듬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모든 영역의 내용을 학습을 하는 것이다. 그럼 같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스테이션을 돌면서 각각의 모든 내용을 배우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는 또 그림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요. 보시면 일반 교사는 한복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집단은 한복을 입는 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실제로 한복 입는 활동을 여기에서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럼 유아들이 딱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 그러면 이걸 마친 아이는 이렇게 이동하고 이걸 마친 아이는 이렇게 이동하지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지, 3개라고 한다면 여기는 학생들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한복을 했던 여기서 보니까 입는 거, 한복에 관련된 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만 집단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특은 딱 2집단으로 서로 다른 내용의 예시가 있지만, 초등학교 중등 선생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옆에 학생들끼리만 있는 집단을 다시 한번 그리시면 되겠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장점을 이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좀 맥락적으로 할게요. 이 집단 자체가 전략적인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끼리만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 능력 안에서 선생님이 관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끼리만 사실 집단을 구성하지, 그냥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의미를 좀 부과를 시켜서, 이 세 집단이 있는데 학생들끼리만 있는 건 이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단을 구성한 게 아니라 교사들의 합의하에 전략적으로 집단을 구성한 것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략적 집단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소집단이기 때문에 주의 집중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집중이 증가하고, 이 또 소집단 안에서는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이 협력하는 거 안에서도 각자 해야 될 거리 선생님이 또 각자 서서 만들기를 같이 해. 하지만 이거는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집단 안에서도 협동도 필요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일이 필요할 때는 각각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증가시킬 수도 있대.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할 거래. 다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이동을 할 거래. 그렇다면 아이들 스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능동적인 학습이 일어날 것이고, 그만큼 능동적이다 보니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저는 그냥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략적 집단 구성에서 이 집단 자체가 소집단이니까 주의 집중이 증가하겠지. 그 집단 안에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협동을 하기도 한데,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만 않고 이동을 한대. 그러다 보니 능동적인 학습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만큼 반응이 증가시킬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걸로 선생님들이 좀 말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3개의 집단, 4개의 집단,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들이 준비할 게 많겠구나. 그리고 이동을 할 때 굉장히 교실이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실제 각각 일반 교사, 특수교사 집단에 선생님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끼리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감독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감독하기가 어렵겠구나. 또한 협동과 독립심을 증가시킨다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갖추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단으로 일하는 기술과 독립적인 학습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제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평행교수, 병행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계획을 하고 여러 수준의 학생이 섞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질적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질적 집단으로 나눈 후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된 장점, 단점을 보기 전에 또 역시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자체는 이제 유튜브에 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아예요. 그럼 장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실제 일반 유아 학생들도 있겠죠. 두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일반 교사와 일반 학급에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꼭 두 집단이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은 일반 학급으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집단은 특수학급에 있는 10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두 집단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예시는 똑같은 시간인데 10명은 일반 교사에 있는 일반 학급에 가서 수업을 듣고 또 10명은 특수교사가 있는 특수학급으로 아이들이 이동한 거라고요. 그거라고요? 예. 그래서 동일한 교수학습자, 그래서 공간은 달라요. 공간은 다른데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에 지금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시도 있으니까 이미지를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복에 관련된 거 똑같은 시간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